2022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경북 동해안 지역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탓에 후배들의 떠들썩한 응원은 사라졌고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항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진호위 중재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마트 농협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주시 신농업 혁신타운이 2023년까지 경주시 내남면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난이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해보다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다소 어둡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어가 어려워가지고 뒤에 과목 하는데 좀 흔들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좀 시간이 좀 모자랐고 수학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평이했던 것 같은데. 입시학원들도 국어 영역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수학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상위 학생의 변별력을 가리는 고난도 문제 대신 중하위권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 수준의 문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영역의 난이도는 쉬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최근 6월, 9월 모의평가 때와 비슷한 어려운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체의 12.6%가 1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쉽게 출제됐던 영어가 올해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 선택 과목에 따라 이과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분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쉽게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는 가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논술과 면접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경찰이 오늘 아침 수능 시험에 지각할 수 있거나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 16명을 시험장에 데려다줬고 2명의 수험표를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실 마감 20분 전까지 안동 시내에서 30분 이상 택시를 잡지 못해 112에 신고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능 시험을 대비해 도내 73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 704명을 배치하여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시청 공무원 한 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공무원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경주시 본청 팀장급 간부 공무원으로 경주시는 해당 부서 22명에 대해 전수검사와 함께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유증상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경주의 대형 유치원은 22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항 시내버스 업체 코리아 와이드 포항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임금 월 11만 원 인상, 학예 휴가비 15만 원 인상, 대학교 학자금 연 130만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임금 협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6일 포항시가 중재한 잠정 합의안으로 지난 5일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진호위 중재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포항의 한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갑질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노동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로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자동차 대리점.
이곳에서 2001년부터 일해온 장유정 씨는 대리점주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장 씨는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괴롭힘 행위가 자신이 노조에 가입한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뭐라고 이제 말을 들기도 좀 힘들었고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손발도 떨리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좀 그 상황이 좀 생각이 나서. 노조에 가입한 다른 직원들도 지난해 사실상 주수입원인 당직 근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돼 상습적인 임금 차별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여 동안 당직을 서지 못해 모두 2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들이라든지 학자금도 있고 생활하는 비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모아둔 돈으로 쓰고 아니면 좀 대출을 하든지. 노조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보복성 업무 배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직 배제를 시켜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그런 데 활용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노조는 당직 근무 배제가 부당노동 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당직 배제를 당했지만 노동당국은 한 달치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형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노동부 감독관이 당직 배제 기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 사실로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해당 자동차 대리점은 당직 근무 배제는 정당한 사유로 진행됐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시킨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에 R&D 지원을 전담할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당초 용역 결과 입지평가 1순위로 나온 포항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칠구 도의원은 어제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9년 7월 완료한 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서 포항이 1위를 차지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2순위인 구미의 장점이 부각돼 결국 도지사 결재문서에는 구미로 입지 선정 검토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왜곡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설립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경북도는 하루빨리 해당 기관을 포항에 설립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되는 체험형 구조물 스페이스워크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높이 25m, 트랙 길이 333m, 계단 수는 717개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로 트랙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체험형 구조물입니다. 동시 수용 인원은 210명으로 진도 6.3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돼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주시 신농업혁신타운이 2023년까지 경주시 내남면에 들어섭니다. 사업비 271억 원을 들여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와 청년 창업 실습장, 아열대 농업관과 작물 시험 재배장을 조성합니다. 또 국비가 확보된 농산물 가공센터와 낙동강 수계사업 공모로 선정된 친환경 식물 영양센터도 함께 조성됩니다. 한국문화재 돌봄협회는 경주 양동마을에서 전통 초가 이영 기술 전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양동마을 400여 채 전통가옥 가운데 250채가 초가집으로 이번 교육에는 전국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20여 명이 참가해 초가 이영 교체 전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한국문화재 돌봄협회는 올해 조경과 미장, 기와 등 문화재 보수 교육을 총 75회 1,900여 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수능 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날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통했는지 오늘은 날도 따스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섰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국외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먼지는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 일주일 넘게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영덕 19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 뒤 급격하게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와 포스코 PHP 봉사단,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등은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에서 준공식을 열고 올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월부터 어려운 이웃 6가구에 대해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3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186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경상북도가 민관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영주의 A 사업장이 대기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기 분야 22건, 수질 분야 1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영유아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시행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3남매로 각색한 인형극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